네, 제가 오늘 네이버의 오픈소스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오픈소스 활동을 발표를 하나 하실까 싶어서 제 소개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오픈소스 매니저라는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매니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네이버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검사하고 지켜보고 있을 것. 그리고 오픈소스를 바르게 계속 사용을 하려면 정책도 있어야 되고 오픈소스 문화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문화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네이버가 그동안 어떤 오픈소스 활동들을 진행을 했는지 아마 이제까지 프로젝트별로는 조금씩 다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오픈소스 활동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체 왜 하는가, 왜 오픈소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런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프로젝트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개발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의 오픈소스 활동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로고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손 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로고? 아, 네. 생각보다는 조금 적네요. 저희가 좀 더 분발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로고가 저희 오픈소스 로고고요. 네이버 오픈소스 로고고, 저희 오늘이란 내일 데뷔에서 네이버 오픈소스 부스도 준비를 해서 지금 부스에서 홍보도 하고 있어요. 저희 부스에 오시면 이 로고가 예쁘게 박힌 포스트잇이랑 스티커랑 등등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오픈소스, 저희 네이버 오픈소스를 현재 실무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컨트리뷰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를 해 두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들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픈소스 활동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는 오픈소스 매니저라는 사실 이제 직함, 호칭은 없었는데요. 제일 먼저 오픈소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라이선스 의무사항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픈소스를 배포된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다 보면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라이선스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업무를 이제 처음에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사실 공개만 하면 됐지 뭐 소스 코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약간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공개에서부터 오픈소스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코드를 공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의외로 공개를 하고 나서 해야 될 일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외부 개발자들이 의견을 주는 것도 들어야 되고 반영도 해야 되고, 뭔가 외부 사용자들은 버그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버그가 아니고요. 저희가 의도한 거예요. 설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유해야 될 것들도 많고, 코드 이외에도 공개를 하면 외부 개발자들과 서로 공유를 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를 이제 하나씩 경험을 하면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지난 3월에 공개한 ESLint 규칙, 저희 ESLint 룰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딩 컨벤션 같이 실제 코드는 아니지만 개발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들도 공유를 하면 좋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문화를 점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알고 보니 오픈소스 활동이라는 건 개발이 아니더라.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거더라. 근데 이 소통하는 게
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회사에서 정책으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모든 코드를 커밋하기 전에 팀원 전체와 이야기를 꼭 나누십시오.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게 문화가 되더라.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구나까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공개도 하고 외부 개발자들과 소통도 하지만 이런 걸 조금 더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서도 물론 오픈소스 활동하는 개발자들끼리의 정기 모임이 있고요. 외부에서도 오픈소스 프로젝트별로 사용자 미덕을 가진다든지 컨퍼런스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난 9월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오픈소스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를 토대로 학생분들은 특히나 이제 오픈소스 활동을 실제로 많이 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오픈소스 활동을 하고 있는 개발자분들과 세미나를 통해서 경험을 좀 더 전달받을 수 있는 이런 세미나 활동까지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오픈소스 활동을 크게 세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네이버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제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겪었던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책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 공유를 통해서 외부 개발자들과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서로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전체 네이버 오픈소스 활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네이버 개발자 센터를 통해서 코드를 공개를 하다가요. 아무래도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게 깃허브이고 깃허브이 원체 플랫폼 오픈소스 플랫폼 쪽으로는 거의 디팩토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깃허브를 통해서 네이버 오픈소스 프로젝트 코드 저장소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github.io에 들어가시면 여러 네이버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실제 코드 저장소는 노출된 것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이제 뭐 개발자들이 나는 조용히 개발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로고가 없어서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github.io에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조용히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발표를 위해서 제가 되게 오래간만에 지난주에 매트릭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지난 1년 동안 조금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현재 100개가 조금 넘는 코드 저장소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깃허브에서 프로젝트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스타 같은 경우는 총 합쳐서 10,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10,000개 중에 5,000개가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새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약간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방법을 이제 좀 알게 됐구나라는 어떤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의 약간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게 됐고요. 1,000명이 넘는 컨트리뷰터들이 있고요. 현재까지 뭐 46,000개가 조금 넘는 커밋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네이버 오픈소스 활동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대외 활동을 하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생각한 건 사실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과연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무엇을 원할까? 네이버한테 원하는 게 뭘까? 너무 궁금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국내 오픈소스 개발하시는 분들과 이제 조금씩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예상외로 제가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분들이 저한테 역으로 근데 네이버는 이걸 왜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이버가 이거 해서 어떻게 돈 벌죠? 뭐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제가 역으로 굉장히 많이 받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약간 그럼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사내 개발자들도 공감하고 외부 개발자들도 설득할 수 있는 우리는 분명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한번 공유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도 아마 비슷하게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이유는요. 사실 컨트리뷰션을 함으로써 유지보수가 편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매번 버전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패치를 새로 내서 적용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업스트림에 한번 올리면 저희가 더 이상 패치하지 않고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니까 네, 지금 당장 패치 진행에 고통이 조금 있더라도 업스트림에 올리는 게 좋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문제가 사실 사내의 다른 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내에서라도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삽질을 줄이기 위해서 컨트리뷰션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컨트리뷰션을 하는가? 네이버 내부에서 해결된 문제가 사실 이거는 외부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외부에도 분명히 이 문제로 고통받는 개발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개발자를 구원하자. 네, 구원할 수 있을 때 컨트리뷰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추가한 기능이 이제 이번에는 버그를 고친 게 아니라 저희가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이게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널리 개발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컨트리뷰션을 진행합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컨트리뷰션을 하는 때가 있을 건데요. 사실 언제 하는가 보다는요. 기회가 보이면 무조건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을 해서 저는 아직까지 크게 안 좋은 점을 본 적은 없어요. 조금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물론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리뷰 기간이 길고 개발자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생스러울 때도 간혹 있지만 또 그런 고생을 극복하고 나면 약간의 명성치 상승과 개인적인 보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이렇게 컨트리뷰션 하시는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약간의 리워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컨트리뷰션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는 21개 프로젝트의 컨트리뷰션을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컨트리뷰션은 언제나 해피엔딩만 있는 건 아니라서 새드엔딩도 있고요. 뭐 리젝도 당하고 막 이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패치내서 그냥 허탈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일단 계속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이 21개 프로젝트의 컨트리뷰션한 개수로만 따지면 훨씬 많은데 일단 프로젝트로만 봤을 때는 네, 21개의 컨트리뷰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픈 소스들은 실제로 네이버 검색 서버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저희 클로버 엔진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오디오 클릭 같은 앱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실제로 네이버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들이고요. 그래서 업무상 개발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컨트리뷰션들만 카운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제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이버가 잘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사내 서비스에 적용이 됐는데 버그가 너무 많다거나 오류가 너무 많다거나 그래서 현재 사내에서도 굉장히 계속 패치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밖으로 릴리즈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외부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얹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으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할 개발팀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워지죠. 사내와 외부를 다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잘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외부 개발자들에게 필요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공개했는데 PR도 0이고 이슈도 0이고 아무도 모르게 잠잠하게 있는 그런 프로젝트면 이제 개발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굳이 공개를 위한 어떤 추가 리소스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부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필요 조건은 아닌데요. 공개를 했을 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더 적극적으로 공개가 권장이 됩니다. 물론 공개를 하고 나서 발전할 수 없으면 그런 공개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 생각을 못 했는데 프로젝트를 많이 공개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프로젝트는 공개를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뭔가 추가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 리드온리 레파지토리를 만든다던가 이슈를 받지 않는다던가, 왜냐하면 더 이상의 더 이상의 팔로우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공개할 때도 이런 어떤 프로젝트의 전망, 목표, 조건 등에 따라서 공개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이제 지금은 많이 경험으로 깨달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공개를 했을 때 외부 사람들도 활발히 쓰고, 그래서 우리가 공개함으로써 조금 도움도 얻고, 이런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하는 프로세스를 크게 4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사실 요 4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대전제가 있어요. 개발팀이 공개를 원할 때 공개가 됩니다. 네, 개발팀이 저희는 죽어도 공개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없었는데, 네, 근데 개발팀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운영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공개를 하진 않아요. 개발팀이 공개를 원해서 조직장의 컨펌까지 다 받고 이건 공개해도 괜찮은 프로젝트겠다라고 개발팀에서 확신이 섰을 때 이제 공개를 하고 싶다고 저희 오픈소스 팀에 연락이 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4단계의 가이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리팩토링인데요.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발팀만 보는 코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코드를 다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또 중요한 게 역사가 오래된 서비스의 코드일수록 현재 안 쓰는 코드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넣어놨을 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 이제 공개를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라이선스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안 쓰더라도 배포를 하면 라이선스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의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팩토링 단계에서 불필요한 코드라든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을 제거하고 가독성을 높이고, 그리고 주석을 좀 더 충분히 달고 주석이나 코드 내에 있는 사내 개발 정보들을 삭제하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리팩토링 단계에서 이미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공개할 버전과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버전을 나누는 작업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리팩토링을 거쳐서 외부에 공개할 코드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오픈소스 매니저들이 해당 코드를 검수를 해서 배포 라이선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코드 내부에 있는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검출을 해내서 라이선스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라이선스들끼리 충돌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라이선스를 골라내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에서는 추가로 고려되는 것들이, 오픈소스로 공개를 할 때 보통 경쟁자가 있어요. 우리가 쟤네는 꼭 잡고 싶다. 쟤네 같은 오픈소스가 우린 될 거야. 이런 오픈소스들이 있으면 가급적 비슷한 라이선스로 배포를 합니다. 그래야 라이선스가 같으니까 사용자들이 A라는 오픈소스에서 B라는 오픈소스로 넘어오는데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를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다큐멘테이션 작업을 통해서 필요한 문서들을 작성을 하고 ETC라고 그냥 써놨는데요.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서 프로젝트가 좀 더 사용자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데모 사이트를 하나 만든다던가, 아니면 동영상 데모를 하나 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샘플 코드를 만들어서 샘플 코드만 그냥 갖다 붙이면 바로 쓸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사용자들에게 뭔가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을 ETC 단계에서 추가를 하게 되고요. 요 단계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작업이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아주
짧아도 2, 3주는 걸리고요. 길게 잡으면 저희가 검수에만 2, 3주를 잡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플랫폼 코드 같은 것들이 나가게 되면 검수하는 데만도 한 2, 3주가 걸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개를 왜 하나요? 첫 번째로는 너무 식상한 답변이긴 한데 은혜를 갚기 위해 합니다. 네. 저희가 오픈소스 많이 써서 저희도 많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갚아야죠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사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얘기는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는 결국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오픈소스 생태계에 보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픈소스에서 네이버가 오픈소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근데 도움을 받기만 하면 언젠간 오픈소스 생태계가 죽으니까 저희가 다시 반환할 수 있는 도움은 반환을 하겠다. 그래서 아름답게 은혜도 갚고 먼 미래에 이득도 챙기겠다. 뭐 이런 저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는 어쨌든 네이버 서비스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나가서 완전히 다른 환경, 다른 요구사항 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추가 조건들을 대응을 하게 되면 좀 더 견고해지는 거죠. 저희 보통 로버스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그냥 한국말로 어떻게 적지 이러다가 견고함이라고 적었거든요. 이제 좀 더 대응 커버리지가 높고 좀 더 기대한 결과물을 다양한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핀포인트라는 이미 네이버 전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APM이 있어요. 네, 성능 모니터링 도구인데요. 그 성능 모니터링을 하는 APM을 저희가 오픈소스로 내놨고, 이 핀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2월에 핀포인트 유저 그룹 쪽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핀포인트를 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설치를 하고 우리 쪽에 조금 적용을 시켰다. 그랬더니 몇 가지 좀 개선점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작업을 했는데 결론은 그래서 나는 이걸 다시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다. 근데 우리 이 전문을 보면 작업한 게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진행할지 모르겠어. 개발팀이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스레드를 통해서 몇몇의 컨트리뷰션이 진행이 됐고, 물론 전부 다 머지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머지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고 나서 외국의 저희도 잘 모르는 어떤 사용자들, 외부의 사용자들이 역으로 오픈소스를 개선을 해서 저희 소프트웨어의 이제 품질을 높이는 거를 같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는 총 8개의 프로젝트가 공개가 됐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들 중에 이제 운영상의 편의로 저장소가 좀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코드 저장소로는 19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EasyJS에서 새로 나온 라이브러리인 EasyJS 뷰 360이랑 그다음에 빌보드 JS 그리고 샤딩을 지원하는 RDBMS 오픈소스인데요. 네, 라이라는 3개의 프로젝트는 이번 데뷔에서 저희가 각각 세션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픈소스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시면 한 번씩 세션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네이버의 오픈소스 활동이랑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았어요. 이제 오픈소스 쪽에는 특별히 가이드가 많이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몸으로도 부딪혀보고 뭐 진행했다가 어머 이건 아닌가 봐 이러고 잠깐 또 닫았다가 다시 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 프로젝트 특성에 맞춰서 있는 그러니까 교훈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회사에서
회사에서 업무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럴 때 대체 공개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공개를 한다 그랬는데 너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픈소스로 한다고 내가 말을 해도 되는 걸까? 회사에다가 이렇게 말을 해봐도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오픈소스 공개 작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공개 전에 신경 써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제일 먼저 깨달은 거예요. 코드만 공개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코드만 공개하면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전 세계에 퍼지고 막 대기업들이 막 써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사 나고 컨퍼런스에 초청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코드 공개는 그냥 시작일 뿐이더라고요.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핀포인트 공개합니다라고 했던 이슈 하나가 클로즈 된 것뿐이지 외부에서는 코드 공개가 하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당연한데, 남이 말하면 되게 당연한데 저희도 몸으로 체득할 때까지 약간 무의식 중에 공개만 하면 끝나지 뭐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레슨스 런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꼭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공개가 끝이 아닌 시작이냐? 네, 운영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물론 근데 사실 이게 운영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예요. 저희도 공개를 했는데 이슈도 안 들어오고 PR은 당연히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고 대체 어디부터 대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다시 닫을까 싶은 프로젝트들도 많거든요. 운영 지옥에 빠질 수 있다면 사실 공개를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막 들어오고 거기에 끊임없이 대응해야 되고 이러면 베스트 케이스긴 한데 힘들죠.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힘든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기 전에 대체 그럼 뭘 준비하면 좋은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의외로 프로젝트의 목표 없이 공개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공개하는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회사 업무에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냥 로그 분석 툴이지 뭐. 우린 그냥 모니터링 툴이지 뭐. 우리 차트 예쁘게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죠.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 상태로 공개를 하게 되면 회사 업무와 오픈소스 개발 활동을 병행을 하는 미래가 펼쳐지는데, 외부의 오픈소스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것과 내부의 회사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다르니까요. 근데 이거를 물론 전부 다 만족시키면서 완벽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상당히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길이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 한 프로젝트 개발팀들이 사내에서 미덥을 열었어요. 사내 사용자들과 개발팀의 미덥을 열었는데 미덥일 줄 알고 건전한 토론의 장일 줄 알고 열었는데 저희가 1시간 내내 죄송합니다. 네,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작업 중입니다. 다음 버전에 반영됩니다. 약간 공개 재판 같은 느낌으로 1시간 내내 이렇게만 진행이 되다 끝났어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그 프로젝트는 중심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사내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되고 외부 개발자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일은 너무 많은데 양쪽 사용자가 다 저희에게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때 생각한 게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중에도 사용하고 계시는 슬랙 메신저 같은 경우에 슬랙에서 마크다운을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를 이 인민재판 같았던 미덥 이후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슬랙은 그걸 왜 안 해준대요? 이러고 물었더니 그 말씀해주신 개발자분이 굉장히 담담하게 슬랙은 원래 프로젝트 목표에 그게 없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우리도 저거 정했어야 됐는데, 우리도 저거 정해서 사용자가 딱 말했을 때, 저희는 그걸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계속 대응했던 거죠.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버전 때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점점 업무는 많아지고 프로젝트는 갈 곳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그냥 우리 팀에서 운영할 거예요 이러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팀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운영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죠. 회사 업무 같은 경우는 뭐 팀장님이나 리더나 뭐 파트장이나 여러 가지의 호칭을 가진 누군가가 방향성을 잡고 뭔가 이거 대응합시다, 뭐 이 일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픈 소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슈에 대응하지 않거나 버전 릴리즈를 그냥 약간 무기한으로 늦추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초반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금방 프로젝트가 사용자들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픈소스 운영에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 전에 꼭 메인테이너는 누구인가를 정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이 메인테이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오픈소스 릴리즈를 위해서 언제 릴리즈할 것인가, 이번 릴리즈에 어느 커밋까지 반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 태그를 찍을 것인가, 버저닝은 어떻게 하고 체인지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민주적으로 모든 개발팀원들이 모여서 정해도 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끝없는 토론으로 일주일 내내 우리는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무것도 못했지? 라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한 번은 그 팀에서 너무 끝나지 않는 토론이 고통스러워서 워크숍을 갔는데, 워크숍을 다 하고 났는데 적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결정이 되지 않아서. 오픈소스를 운영하다 보면 끝없는 토론이 벌어질 때가 있고요. 그런 토론이 벌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의 귀도 같은 경우에도 BDFL이라고 해서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 약간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종신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어느 정도 토론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프로젝트가 방향성을 잃었을 때, 아니면 한번 매듭을 지어야 할 때 결정을 할 수 있는 운영자가 있으면 좋고요. 또 이 운영자가 있어야 사용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에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돼요. 내부 버전과 외부 공개 버전을 동시에 운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이 2배로 들어온다는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버그가 발생했을 때 3-4개의 이슈를 받을 수 있어요. 막 서로 다 다른 언어로 써져 있고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열심히 읽어보면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인 걸 알기까지 이슈를 읽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것도 하나의 운영 리소스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부에서 사용하는 버전과 외부에서 공개하는 버전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좋고요. 저희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예전에 요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동일했고요. 현재 방금 말씀드린 핀포인트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만 사용되는 피처들은 그것만 따로 모아서 피처식으로 내부에서
관리하고 코어는 완전히 동일하게 외부 공개 버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FE 라이브러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버전과 내부에 사용하는 버전을 최대한 동일하게 갖고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 리소스에 드는 자원을 조금 최소화시킨 다음에는요, 이제 사용자를 끌어모을 고민을 해야 돼요. 사용자를 어떻게 끌어모을 것이냐를 고민을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느 오픈소스 가이드나 항상 처음으로 나오는 리드미가 있죠. 네, 그런 리드미로 괜찮은가? 저희가 실제로 개발팀에 가끔 리드미를 이제 쓰실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럼 개발팀에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다 썼는데?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리드미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 방문한 사용자가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뭐? 라고 하신다면 저희 프로젝트 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코드 퀄리티는 굉장히 괜찮은데 의외로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은 보통 리드미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시적이거나 함축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땐 네이버에서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적용하면 여러 버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 이러면 사용자들도 이해를 못하겠네 이러고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리드미는 가능한 쉽고 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리드미는 사실 여러 가이드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은 많이 안 드리는데 저희 부스에서 배포하고 있는 오픈소스 가이드 책자에 보셔도 리드미의 중요성과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리드미 템플릿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 온라인으로도 책자를 배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리드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아직도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가이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라 말이 길어질 수 있어서 그냥 짧게 설명했는데요.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왜 중요하냐면 라이선스로 문제가 생기면 법적 이슈가 발생을 해요. 법적 이슈면 개발자의 관심 범위와는 굉장히 멀죠. 근데 특히나 회사에서 오픈한 소프트웨어가 법적으로 이슈가 되면 서로 너무 많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라이선스는 꼭 공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가능하다면 회사의 법무팀과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라이선스가 없이 나가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라이선스가 없이 나가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늠을 하지 못해서 회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라이선스는 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자가 열심히 준비를 하기보다는 사실 회사에서 법무팀이나 관련된 담당자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본적인데 저도 가끔 저희 사내 개발자들한테도 막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남이 작성한 코드에 있는 주석은 지우지 않는다. 리팩토링에 주석을 지워서 코드를 짧게 한다는 건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코드를 짧게 보시려고 주석에 잡혀 있는 카피라이트랑 라이선스를 지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라이선스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앞으로도 모를 거야 하시는 분들도 라이선스는 계속 모르셔도 되지만 남이 작성한 긴 문장 특히나 영어로 된 긴 문장 노 워런티 이런 거 써 있으면 웬만하면 지우지 말자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당부드렸던 말씀이랑 비슷한데요. 코드보다 문서가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프로젝트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설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코드를 읽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영어가 있어요.
사실 예전엔 많이 없었거든요. 2, 3년 전까지는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에서도 오픈소스로 뭔가 공개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전부 다 목표가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우리는 세계를 정복해서 뭐 세계 최고의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막 이런 목표를 주세요. 좋죠. 글로벌 오픈소스로 전환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영어 적용인데요. 하나 각오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되면 이슈도 영어로 받으셔서 영어로 대응하셔야 돼요. 그냥 리드미만 영어로 한번 돌려서 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각오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요즘은 원체 번역기가 잘 나와 있어서 팝하고만 잘 돌려도 네, 번역도 잘 되고 해석도 잘 되더라고요. 또는 번역 작업 자체를 이슈로 등록을 하시고 외부에 있는 능력자들이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게 창구를 열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영문화를 할 때는 주석도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핀포인트 공개할 때 저희가 영문화 작업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코드도 길고 주석을 다 영어로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방금 전에 키노트 하셨던 그 송창현님께서 이때가 일요일인데요. 주말 하루를 헌납하셔서 주석을 영어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공개 예정 일정을 한 일주일 이상을 훅 당겨주셨던 좋은 컨트리뷰션의 사례로 아직까지도 잘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주위에 능력자들이 있으면 능력자를 포섭하거나 외부의 컨트리뷰션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인데요. 이렇게 운영 리소스를 줄였고 사용자들을 끌어올 만한 준비가 됐다면 이제 들어온 사용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잡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를 알리는 방법인데요. 일단 총 4단계 정도로 나눠봤어요. 일단 프로젝트가 나오면 회사의 기술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통한 어떤 개발자 커뮤니티에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 커뮤니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한글로 잘 작성된 문서도 매우 중요하고 국내에도 실력이 뛰어나신 개발자분들이 많아서 일단 국내부터 온라인을 통해 알리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나면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제일 쉬운 건 해커뉴스나 레딧 같은 URL이랑 간단한 서머리만 올리면 되는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에만 올려도 사실 방문자가 꽤 많이 늘어서 여기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고 싶다. 이러면 관련된 관심사를 가진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기술 뉴스레터들에게 우리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 있고요. 4번째로는 데뷔 같은 컨퍼런스에서 직접 발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 건 너무 괴로워요. 제가 이제까지 항상 오픈소스 프로젝트 공개하고 나면 데뷔 공개 연사 모집할 때 제가 오픈소스 팀들한테 메일을 막 보내거든요. 발표하라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발표해야지 뭐 하시는 거냐고. 근데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후회했어요. 반성했어요. 되게 힘든 건데 제가 크게 생각 안 하고 좋으니까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매우 힘든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가 좋냐면요. 직접적으로 어떤 우리 프로젝트를 접한 사람이 더 많이 늘진 않는데요. 직접 만나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듣고 그 피드백들이 프로젝트의 로드맵에 반영이 돼요. 온라인에서 그냥 이슈 하나 띡 여기에 적용했는데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까지도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빌보드는 지난 6월에 공개를 하고 자바스크립트 위클리라는 뉴스레터에서 소개가 됐고요. 뉴스레터 공개 이후 일주일 동안 720스타가 올랐어요. 그래서 깃허브 트렌딩에 올라갔었고요. 여기에 대한 물론 이것만 하시진 않았어요. 되게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요거는 오늘 제일 마지막 4시에 시작하는 4시에 이 트랙 1에서 시작하는 세션에서 빌보드 JS의 메인테이너가 직접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작년에는 EasyJS가 세션 발표를 했었어요. EasyJS는 데뷔해서 이틀 동안 부스랑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130여 개의 스타를 받았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국내 개발자들에게 받은 거지만 국내 개발자들에게 그만큼 홍보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썼네요. 그리고 사용자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지나치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사용자들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개발팀에서 꼭 뭔가 창구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전통적인 메일링 리스트도 좋고 깃허브 이슈도 좋지만 아까 보여드린 핀포인트처럼 구글 그룹을 만든다거나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고 쉽게 후기를 올리고 문제 해결 사례나 적용 사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프로젝트 이름을 직접 검색을 하셔서 혹시 내가 못 본 뭔가 블로그 포스팅이나 후기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끄집어내서 그거를 컨트리뷰션으로 땡겨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밀당이 필요해요. 네. 이슈가 들어온다고 전부 우리가 직접 해결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좀 바쁜데 너네가 좀 해줄래? 너 컨트리뷰션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땡겨와서 컨트리뷰터를 조금씩 만들어낼 수 있는 컨트리뷰터가 많아져야 개발팀의 수고, 리소스도 조금 줄어들고 또 개발하는 재미도 생기니까요. 컨트리뷰터를 점점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엔딩은 없나요? 네, 엔딩이 있긴 있어요. 엔딩이 있는데 다양한 엔딩이 있습니다. 이 엔딩 그래프는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2014년 오스콘 세션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네이버 오픈소스들은 이런 엔딩이 있었습니다. 요비랑 진도는 디프리케이티드 됐어요. 네, 내부 사정으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근데 요비를 개발하시던 개발자분께서 개인적으로라도 계속 개발을 하고 싶다 하셔서 개인 프로젝트로 포크를 하셔서 요나라는 프로젝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커스라는 오픈소스는 메인테이너 분께서 나는 이것만 하고 싶어, 창업을 하겠어 라고 하셔서 잼투인이라는 회사를 만드셔서 지금 창업을 하셨고요. 핀포인트는 바이두나 화웨이, 월마트에서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 계속 이슈 대응이나 이런 거 문의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한 오픈소스로 성장을 했고 아마 곧 깃허브에서 5,000 스타를 찍을 것 같아요. 현재 4,00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라이와 EasyJS, 빌보드 JS는 이제 작년에 시작했거나 이제 갓 시작해서 새로운 엔딩을 보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요. 사실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발표를 하겠다고 했던 순간보다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가 아직 진짜 조금밖에 못 왔더라고요. 그래서 1% 피니시드라고 말을 많이들 하는데 저희도 아직 이제 시작일 단계일 뿐이지만 이제 아직 조금밖에 못 배웠지만 이걸 다 공유하고 그래서 외부 개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듣고 또 같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번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시간을 다 쓸 줄 알고 장표를 미리 넣어왔어요. 네, Q&A는 저희 밖에 있는 네이버 오픈소스 부스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나 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시간 나실 때 저희 오픈소스 부스에 오시면 네이버 오픈소스 매니저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